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온 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직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어떤 사업 실패보다, 어떤 사회적 비난보다 제가 가장 힘들게 싸워야 했던 대상은 바로 제 내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의 철학을 설파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정의하기까지 저는 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 제가 성공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마치 산 정상으로 향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법칙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무려 500명 이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정체불명의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만약 아무 성과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내가 믿는 이 생각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라면? 그 두려움은 제가 글을 쓰지 못하게 막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으며 제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감정은 훨씬 더 짙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제 안의 적을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제 연구 결과 대부분의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은 6가지였습니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6가지 두려움은 마치 머리가 6개 달린 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를 억누르면 다른 하나가 고개를 들고 하나를 외면하면 또 다른 하나가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만들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 두려움에게 한동안 도망쳤습니다. 원고를 쓰지 않고 사람을 피하고 가난과 무능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패자였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걱정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제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위축되고 굳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더 큰 두려움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두려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인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두려움은 생각이 만든 그림자일 뿐 실제로 나를 해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작게 나누고 반드시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시각화하며 매일같이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은 제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이들이 실천했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 저를 붙잡아준 실질적인 도구들입니다.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 불안은 모호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망할까봐 두렵다. 나는 사람들이 날 실패자라고 볼까봐 두렵다. 나는 나이 들면 버려질까봐 두렵다. 구체화된 두려움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불투명한 그림자를 형체로 바꾸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두려움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는 그 감정이 끝없이 증폭됩니다. 하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그 괴물은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미루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적고 나면 깨닫습니다. 이게 이렇게 거대한 공포였나? 생각보다 두려움은 허약합니다. 다만 우리가 침묵으로 그것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셋째, 작은 행동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독제는 작은 실천입니다. 용기란 위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작게라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가 두려울 땐 혼잣말로 30초 연습부터, 전화가 무서울 땐 전화번호만 눌러놓기, 글쓰기가 무서울 땐 문장 하나만 써보기. 저는 처음 싱크 언득으로 리치 원고를 쓸 때 단 5분만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5분이 쌓여서 500페이지가 되었고 그 책은 수천만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두려움은 정지된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쪽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관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만 사실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매일 자기암시를 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두려움보다 크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저는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릿속으로 제가 원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당당히 강연하는 저, 완성된 원고를 손에 들고 있는 저, 편지를 읽으며 감동하는 독자들. 이 이미지들은 마치 불빛처럼 저를 어두운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씩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에 불을 비추면 그것은 사라진다. 그 불은 당신의 의식, 당신의 작은 실천이다. 저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알고 길들일 수 있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지만 두려움이 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당신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만 그것은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 오늘 용기 내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완벽한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작고 조용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성공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나폴레온 힐. 그리고 여기는 성공을 부르는 생각들이었습니다.